자, 교재는 444페이지 횡령죄입니다. 자, 1번 올해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 적절한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 채권을 A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B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에 이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과연 횡령죄가 될 수 있을까? 횡령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판례 변경된 거 아시죠? 여전히 이것은 자기 소유입니다. 타인 소유가 아니고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타인 재물 보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소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해설도 쭉 가보면 자, 중간에 보시면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2번 갑니다. 횡령죄가 되려면 위탁관계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위탁관계에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한정됩니다. 그래서 X. 중간에 가보면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 계약에 있어 발생하고 또는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 측에 있어도 폭넓게 위탁관계가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면 됩니다. 자, 3번. 자, 횡령죄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은 내부적 분배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해서는 뇌물죄가 되질 않습니다. 내부적 분배에 불과하므로. 4번. 자, 보관 중인 자가 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자기 것도 아닌데 타인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일 뿐인데 은행 가서 담보대출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횡령죄 기수가 되죠. 자, 기수가 됩니다. 근데요. 자, 전국적인 법익 침해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회가 이루어졌더라도 자, 그 저당권으로 인해서 자,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인데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말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사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 거죠. 만약에 넘어선다고 하면 별도로 횡령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횡령죄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번입니다.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 결정됐습니다. 이 이사는 뭐다?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임시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법인의 이사가 회사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손 놓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다퉈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처분에 항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집행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에게 그 사건에 관련된 비용을 법인 경부로 지급한다 할 때 이것은 항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해서 법인 경부를 지출한 것이므로 이것은 막 쓴 돈이 아니죠.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X. 골프여행권 중개업체를 운영하던 갑이 매수 의뢰와 함께입니다. 입금받아 다른 회사가 자금과 함께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의 매입 자금으로 소비해야 할 때 횡령죄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 함께 입금받아서 함께 보관하고 있다는 말은 특정물이 상실됐습니다. 특정물이 불특정물화된 겁니다. 불특정물화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금원을 소비했다 할지라도 특정성 상실된 것을 소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될 여지가 없죠. 횡령죄가 되려면 특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여기 함께 입금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은 특정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디귿번.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갑이 병원을 대신해서 제약회사로부터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았는데 이것을 임의로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횡령죄 되겠죠? 이때 판례가 뭐라 하고 있냐면 이 기부금 명목의 돈은 불법 원인 급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
원인 급여물이 아니고 정상적인 돈이라는 겁니다. 그 정상적인 돈을 보관하고 있던 자가 함부로 소비하였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이고, 해설 가보시게 되면 저 기부금 명목의 돈은 뭐다? 불법 원인 급여물이 아닙니다. 자, 릴 갑니다. 자, 채무자 갑이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유 개정 방법으로 내가 여전히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것을 제3자에게 처분을 합니다. 횡령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것은 소유권이 여전히 채무자인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할지라도 타인 재물을 처분한 것이 아니고 내 것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설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것은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물건에 속하기 때문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3번 갑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지금 법원직 시험과 해경승진을 섞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골라라 이렇게 제가 문제를 약간 바꾼 겁니다. 지문이 좀 많죠? 뭐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답은 1번하고 6번입니다. 자, 1번 가볼게요. 계약명신탁 공부하셨죠? 자, 계약명신탁은 부동산 매도인이 명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횡령죄로 처벌할 수가 없죠. 여기서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다는 말은 그 매도인이 선의인지 악의인지 관계없이 계약명신탁 같은 경우에는 횡령죄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뭐 기본 강의 때 배웠을 거예요. 자, 됐고, 해설도 굳이 가보면 여기죠. 타인 재물 보관자가 아니다는 말은 횡령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알지 못한 나오죠.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선의라는 얘기이고, 그 밑에 알고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악의. 그래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보관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꺽쇠 2번 마지막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도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선의자든 악의자든 관계없이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요 판공비 세무집계, 판공비는 누구한테 주죠? 기관장한테 주죠. 기관장. 일반 직원들은 판공비 못 받습니다. 뭐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판공비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 판공비를 쓴 부분에 대하여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요. 어디 썼는지, 그렇지? 이렇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 사유를 제출하지 못할 때 이걸 횡령이라고 볼 수 있을까? 횡령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돈은 판공비니까. 판공비는 쓰라고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자, 요 판공비가 빠지면 이것은 횡령이 됩니다. 근데 판공비가 들어가 있으면 횡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판공비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저 뒤에서 자꾸 문제 나올 거예요. 자, 3번 갑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 수익금을 전부 회사에 납입하되 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수익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금이 지금 누구 통장에 꽂혔지? 수익금이 지금 회사 통장에 꽂힌 겁니다. 그러면 이 수익금은 누구 돈이다? 회사 돈이 되는 거죠. 회사 돈이 되는 거고, 그 날짜가 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돈을 정산하기로 하는 그런 약정인 겁니다. 어쨌든 이 수익금은 들어오는 순간 누구 돈이다? 회사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 돈인데 근로자가 이 수익금을 지 멋대로 쓰게 되면 타인 재물 보관자가 회사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될 수 있는 거죠. X. 자, 맡긴 금이라고 했습니다. 맡겼다는 말은 위탁 관계를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갑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관 중인 금과 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이 약정이 있었는데 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의 변제에 썼다는 것입니다. 횡령죄가 되죠. 맡겼다는 말은 위탁 관계를 설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은방을 운영하던 주인이 이 금에 대한 보관자가 되는 것인데 그 보관자인 자가 이 멋대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5번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 계좌입니다. 자, 이 계좌를 접근 매체를 통장입니다. 예금 통장. 이것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를 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피해자에게 사기치겠지? 사기쳐서 이 통장으로 피해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송금했는데 그 송금한 돈을 누가? 요 피고인이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이 자기 통장입니다. 이 돈을 인출했다는 거지. 자, 인출했을 때 이것은 마지막 밑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이 아니어서 사기나 방조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사기나 방조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이것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도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될 수 없다. 아닙니다. 자, 여기서 임의로 자기 통장에 돈이 꽂혔잖아요. 그러면 이 피고인은 조리상 이 타인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인출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된다는 것이 판결입니다. X 하시고. 자, 요 판례는요, 자꾸 나오기 때문에 뭐 똑같은 판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응용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트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노트를 좀 펴보세요. 노트가 몇 페이지냐면 129페이지 펴보세요. 129페이지 요 보이스피싱 사건 나와 있죠. 자, 요 부분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번. 뭐 기본 강의도 설명드렸지만 요 병이라는 자가 누구다? 요 병이라는 자가 보이스피싱 하는 그 사기꾼입니다. 이 사람이 정이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이 상대방을 속이려면 통장이 필요한데 그 통장이 자기 통장이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통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야, 너 명의로 된 통장 좀 빌려줄래? 라고 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요 병이라는 이 보이스피싱 범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 하나를 빌려줍니다. 이 통장을 빌려줍니다. 자기 통장입니다. 이 사람 통장입니다. 이걸 건네주니 요 병이라는 놈이 정이라는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치니 이 정이라는 사람이 착오를 일으켜서 요 통장에 돈을 입금을 합니다. 돈을 입금하게 되는 순간 하자마자 이것은 사기죄 기수가 되는 거 아시죠? 기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갑이 봤을 때 자기 통장에 돈이 꽂혔잖아요. 그쵸? 이 자기 통장에 돈이 꽂힌 것을 이 사람이 이거를 인출합니다. 이렇게 인출한다고 할 때 이것이 무슨 죄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전부 다 판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이건 자신 통장이기 때문에 자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자신이 인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자신 통장에 돈을 인출한 부분은 이 사기꾼인 병, 보이스피싱인 병에 대하여 횡령이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범죄 행위에 이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형법적으로 보호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통장을 빌려준 갑이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기꾼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아시겠죠?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요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자, 요 갑이 병에게 통장을 빌려줄 때에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빌려줘. 이 사람이 사기치는 도구로 쓴다는 것을 알면서 빌려준다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사기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기 방조가 되는 거죠. 자, 방조가 된다고 할 때 이 돈을 인출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둘 다 사기죄의 공범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병에 대한 관계에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어서 정에 대한 횡령죄는 될 여지가 없고 무슨 죄만 될 뿐이다. 정에 대한 관계에서 두 놈은 사기죄로만 처벌받을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사기치는지를 몰랐다, 모르는 상태에서 빌려줬다고 하면 이 사람은 사기죄 공범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사기죄 공범이 아닌 상태에서 돈을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 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횡령이 됩니다. 횡령. 아시겠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공범이라면 정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안 돼요. 근데 공범이 아니라면 횡령이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를 가서 읽어보면, 자 보세요.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보이스피싱 놈에게 양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이 사람이 피고인이 인출했다고 할 때 무슨 죄가 될 거냐의 문제인데, 자, 사기나 사기 방조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피고인이 자기 통장이 사기의 수단으로 쓰여지는지를 몰랐단 말이야. 그게 사기 방조가 되지 않는 경우인 거죠. 그때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사기가 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은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이 계속해서 약간씩 응용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뒤에서 많이 볼 겁니다. 자, 아까 노트는 다시 얘기 안 해요.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 갑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피해자 자금을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받으면, 그쵸? 송금 이체받는 순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수가 되고, 이때 범인이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쵸? 범인이 인출했다고. 범인이 그치? 여기서는 피고인이 인출한 부분이고, 여기서는 보이스피싱 범인이 인출한 부분이라고요. 그때는 사기죄만 될 뿐이지 횡령죄가 되질 않는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잖아.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다고. 새로운 법익 침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결 요지 읽고 끝냅니다. 자, 넘겨보시면 요 5번 해설이죠. 5번 해설. 자, 쭉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여기서 끊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사기죄의 공범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요. 공범이 아니라는 부분은 이 앞에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계좌 명인이 개설한 예금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송금 이체한 경우도 똑같은 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횡령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요러한 사례는 방금 제가 읽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출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되는데, 요것은 뭐다? 요것은 공범이 아닐 때, 사기의 공범이 아닐 경우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사기죄 공범이라고 하면 사기죄만 될 뿐이지 별도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